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주제 1 제2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대전의 발생 원인과 전개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이 1918년에 끝나죠. 그리고 1919년에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을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 조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전쟁이 끝난 후에 처리를 의논을 했고요. 14개조의 원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14개조 원칙 중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건데요.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모든 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28 독립선언하고 나중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원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패전국 식민지는 이제 독립해도 된다거든요. 승전국 식민지가 아니라. 근데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동맹을 맺었어요. 네, 이거를 영인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 됩니다. 네, 영국의 편에 서서 참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조선은 이 승전국의 식민지였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고로 나중에 한국사 배울 때 연결이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승전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 조약입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보면 독일에게 상당히 가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영토 축소되고요. 그래서 독일과 국경이 접해 있던 땅들을 프랑스에 좀 뺏기고요. 네, 그리고 식민지,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도 상실을 하고 또 군대 보유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배상금까지 청구를 하는데요. 당시에 3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는 한 4조 원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는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승전국 위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당시에 독일 화폐가 마르크인데요. 이 마르크를 막 찍어냈어요. 중앙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폐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뭐 물가 상승이 거의 100%, 200%, 1000%까지 물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때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화폐를 갖고 있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예, 물건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에 뭐 우표 한 장에 1억 마르크 였다고 하니까, 네, 그 작은 우표도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하니까 다른 물건은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돈을 막 찍어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인데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 돈이에요. 지금 돈을 갖고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은 너무 비싸서 아이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갖고 노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당시의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네,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고요. 이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14개조 원칙이 논의되었습니다. 승전국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으로 독일은 영토를 잃고 식민지 상실하였고요. 군대 보유가 제한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하게 응징을 했는데 어쨌든 이 전쟁 이후에 승전국 위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는데 이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 베르사유 조약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독일한테 너무 가혹한 조치가 많았죠. 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독일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의 확립으로 다양한 변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국제연맹이 창설이 됩니다. 이 국제연맹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인데요. 군비 축소라든지 무력 사용 금지 등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 기구에 강대국인 미국이 빠졌고요. 네, 미국이 빠져 있고, 그리고 국제연맹에 소속된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터지더라도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있으나 마나한 국제기구가 되었고, 또 뭐 강제성도 당연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연맹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이 되거든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유엔은 평화 유지 군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유엔의 전신, 네, 전의 모습이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는데 공화정의 탄생이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패전국들이 제국들이 많이 쪼개지거든요. 일단 우리 예전에도 배웠지만 오스만 제국이 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터키 공화국으로 이어져요. 네, 터키 공화국 오늘날에. 그리고 독일도 원래 제국이었죠. 네, 황제가 있었는데 독일도 공화국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네, 쪼개져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네,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이 어쨌든 이렇게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원래 독일과 러시아가 지배했었는데 120년 만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핀란드도 네, 이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는데요. 전쟁에서 젊은 남성들이 군인으로 싸우다 보니까 공장에서 네,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을 대신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회 참여가 확대됐고, 여성의 어떤 참정권이 예, 참정권 확대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주었거든요. 근데 여성의 이런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네, 여성의 참정권도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발전이에요. 네, 미국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데 그 전까지는 영국이 좀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 옛 제국이 붕괴하였고요. 동유럽 국가들이 네, 신생 국가로 탄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전국의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는 평화 유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을 했고 오늘날은 유엔 국제연합인데 그 전에 단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군비 축소라든지 무력 사용 금지 노력했죠. 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네, 민주주의도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노동자 계층과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권리가 증대되었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역사 탐구에 나온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총력전이에요. 당시에는 총력전이라고 해서 군인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어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조달하는데 생산수단이 다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국민들이 다 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네, 총력전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특징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참호전입니다. 참호전은 기관총, 네, 이런 게 개발이 되면서 돌격전, 서로 이제 부딪혀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호를 깊게 파고 대치하는 형태로 전투가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했죠. 신무기,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기관총, 뭐 탱크는 이때는 철조망을 부시고 참호를 건너기 위해서 좀 사용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비행기라든지 잠수함, 독가스, 네, 화학 무기 같은 게 사용이 돼서 대량 살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무기, 독가스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쓴 병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파리, 강화해죠. 강화회의를 개최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고요. 승전국들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습니다. 왜 베르사유 조약이냐 하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조약을 맺어요. 근데 베르사유 궁전은 독일 제국이 선포식을 했던 그런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인데 프랑스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독일한테. 그래서 가혹하게 또 조치를 취한 걸로 유명합니다. 패전국 독일은 가혹하게 응징하는 가운데 승전국 위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 옛 제국들이 붕괴하였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패전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붕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평화 유지, 협력 촉진을 위해서 국제 연맹을 창설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자 계층과 여성의 기여도가 감소하여 그들의 권리가 축소되었다? 네, 아니죠.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증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으로 호황을 누린 나라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